자, 거기 보시면 7월 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우리 대손충당금 나오면 무슨 법이라 그랬죠? 보충법이라 그랬어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저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시냐면은 저기 외상매출금.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 외상매출금은 대손 삼각비가 기억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무슨 받으러. 그래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한 번에 다 되면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충당금은 얼마밖에 없었죠? 30만원. 제가 여기에다가 외상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뭐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거다 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재 외상 매출금은 얼마 못 받게 됐죠? 100만원. 누구요? 청계. 저는 이제부터 증가 감소를 웬만하면 안 써드릴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시고 물어보세요. 헷갈리시면 답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거예요. 100만원 못 받게 됐는데 얼마밖에 준비 못했죠? 30만원밖에 준비 못했죠? 그러면 준비 못한 거 뭘로 처리한다고요? 대손 삼각비. 얼마 부족해요? 70만.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이게 남냐 모자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답이.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몇 월 며칠로 오세요? 7월 5일인데 잠시만요. 이거 연습하려면 저거 깔아야 되는구나. 요거 종료 좀 시켜주세요. 프로그램. 네, 종료시키시고 아까 제가 각 자리마다 프로그램을 하나씩 깔았어요. 네, 뭐 했다고요? 프로그램을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와주세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폴더 하나씩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무슨 문제요? 기출문제. 네, 그거 하나 열어 주시고요. 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2023 로그인 전산회계 1급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 로그인 전산회계 1급이 저희 교재예요. 교재에 있는 걸 푸시려면은 요거 꼭 설치를 하셔야만 교재에 있는 걸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지원자 깔아요. 예. 근데 아직 다 깔린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뭐냐면 이거 해주셔야 돼요. 다시 요거 들어오세요. 교육용. 교육용을 다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사 등록 눌러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좀 전에 한 걸 뭐라 그러냐면은 저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불러오기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불러오기. 그래서 지금부터 불러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위에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코드 재생성이요? 회사 코드 재생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 누르시면은 이렇게 깔려요. 자동으로. 까는 거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깔려고 하는 거 더블 클릭하시고 요 프로그램 오셔서 회사 코드 뭐요? 재생성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는데 거기 565페이지 위에 보시면 주식회사 한라 300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300 몇이요? 2 치세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요 폴더 가져가시면 돼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그리고 세무할 때 되면 뭐 깔아 드릴 거예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도 설치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7월 5일. 그리고 요 분계 보시고 한번 등록 한번 해보세요. 네, 1분 후에 볼게요. 7월 5일 오셔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거 30. 그리고 차변 먼저 애쓰면 차변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차변 아까 몇 번이라 그랬죠? 3번. 대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꼭 저걸로 할 필요는 없어요. 뭘로 할 필요는 없냐면은 그 입금 칠금을 꼭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차대변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대손 치면 되게 많이 뜨죠. 그러면 여기에다 상자 하나 더 치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글자가 정답은 아닙니다. 두 자로 안 되면 몇 자 치세요? 세 자 치세요.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어디요? 청. 이렇게 등록하시면은 3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번째 것도 분개해 보세요. 근데 거기 7월 5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날짜를 7월 6일로 해서 입력할 거예요. 이따가 그것도 한번 분개 적어 보세요. 모르겠으면 비워두셔도 돼요.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900번대 뭐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정리하시고 등록하세요. 7월 6일에 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월 6일 오셔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몇 번대요? 900번대 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그리고 마지막 금액은 안 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뭐는 지켜주셔야 되냐면, 차변 먼저 쳤으면 차변 마무리하고 대변으로 가세요. 그리고 대변 먼저 넣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 대신 대변 마무리하고 어느 변으로 오세요? 차변으로 오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분개해보세요. 7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6일, 요건 7월 7일로 할게요. 날짜만. 거기 보시면 200만원짜리를
근데 몇 주만 팔았죠? 50주 팔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주 곱하기 23,000원. 그러면 115만원 나오는데 5만원 빼고 받았대요. 그러면 얼마 받은 거예요? 110만원. 그래서 당좌예금 11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내가 살 때는 2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100만원짜리예요. 그래서 결론은 100만원어치 팔아서 얼마 받았다? 110만원 받았다.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인데 앞에 잠시만 보세요. 혹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없으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으로 쓰시면 돼요. 이게 시험 때에는 위에 걸로 나오는데 연습할 때 이게 없는 경우가 간혹가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에는 단기 매매증권 대신 단기 투자자산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 몇 월 며칠에다 넣어보세요. 7월 7일에다가 넣어보세요. 네, 안 써도 돼요. 왜냐면 거래처는 채권하고 채무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써드리면은 채권 채무 아니니까 안 넣어도 지장 없어요. 그리고 넣어도 지장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에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거에 안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또 등록해 보세요. 거기 4번 문제는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빠르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1000만원 질이 몇 프로 할인해 줬다고요? 2%. 그러면 매출 할인 2%면 얼마 나오죠? 2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수익 감소고요. 제가 제품 매출이라고 쓸 거예요.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이따 매출 할인 치시면 여러 개 떠요. 거기에서 우리는 제조회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매출 찾으시라고요? 제품 매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예금 하셨대요. 그래서 당좌예금 980. 정리하시고 입력해보세요.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예금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현금은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통장으로 갖고 있어요? 통장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나오면 현금은 생략하셔도 돼요. 분개하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답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 거 해보세요. 차변의 매출 할인인데 매출 할인 치면 이렇게 여러 개가 떠요. 그러면 항상 헷갈리실 땐 지문 보세요. 지문에 제품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제품 매출 20. 그 다음에 원래 돈으로 받았는데 통장에 넣었으니까 지금 돈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통장 처리하시면 되고 외상매출금 지리전자 청. 그 다음에 7월 10일 거 하실 건데요. 힌트는 출장 갈 때 출장비 준 건 가지급금이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정산하는 건 여비교통비고요. 거래처는 뭐라 그랬죠? 거래처. 접대비. 뭐라고요? 접대비. 요거 가지고 7월 10일 거 해보세요. 그래서 7월 10일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분 출장 갈 때 얼마 줬죠? 50만원.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월 30.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지문에 날짜 있으면 날짜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6월 30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길수라고 가지급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힌트예요. 결론은 지문 안에 날짜를 준다는 얘기는 이 날짜 가면 있으니까 가서 보고 푸세요 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분이 가지급금으로 얼마 갖고 가셨어요? 50만원 갖고 가셨어요. 이길수. 그
그 다음에 차변에 가셔서 65만원어치를 쓰셨는데 거래처하고 얼마치 먹었죠? 10만원. 그건 접대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장 가서 쓴 거죠? 여비, 교통비. 얼마 썼다고요? 55만원어치 썼어요. 왜냐면 총 65만원 썼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50만원 줬더니 얼마 쓰고 왔더라? 65만원 쓰고 왔더라.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더 줬죠? 15만. 정리하시고 등록하세요. 저희는 8번까지만 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변 2번, 대변 2번이에요. 날짜는 7월 10일 오셔서 차변의 접대비인데 800번대. 그 다음에 차변의 여비교통비인데 800번대. 대변의 가지급금 이길수 50, 현금 15.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6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7월 11일로 할게요. 그거는 날짜가 겹치니까 요거 요렇게 됩니다. 차변의 단기대여금 100만원 서울.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오면은 차입금, 돈 빌려주면 대여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 여기도 서울. 정리하시고 등록하세요.
네. 여기서도 그냥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예상을 지금 100만 원을 뽑는 건가요? 네. 왜냐면 그 이후 금액은 없잖아요. 그뭐 연이자율 이런 거는 이자 받을 때 신경 쓰는 거고, 네, 지금은 그냥 내용은 그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돈 빌려주는 걸로 바꿨다. 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내일 넣을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내일 넣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있거든요. 네, 그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갈 겁니다. 참고하시고 마무리하세요.